자, 우리는 원래 제조 강하고 서비스업 약하다. 근데 4차 산업의 특성상 그 서비스업이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게 사실이라면 서비스업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는 지금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용 구성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서비스업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 소위 말해서 도소매 음식 숙박,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 네, 그렇죠. 이제 보건, 교육,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전체 고용의 한 60% 이상.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끌고 가기에 과연 우리가 가능할 것이냐. 우리의 그 혁신 역량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어디서 이제 나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범용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할 여기 써 있지만 역량을 지금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역량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충분히 투자를 했느냐, 투자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제도에 관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사실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책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모르고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저 이게 안 이렇게 되면 해야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마인드가 너무 우리는 뭐 뭐든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앞서가지고 그랬던 게 아닐까.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유형자산 여기 쓰여 있듯이 기계나 자동차나 공장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경제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이제 지식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알고 있는 R&D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요즘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다양한 무슨 뭐 금융상품 개발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 관련된 그런 무형자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근데 왜 이것들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말씀드린 대로 범용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거에는 실제로 무형자산이 우리가 이제 보완적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컴플리먼터리 어셋이라고 하는데 보완적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무형자산 투자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무형자산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나라다. 이 자료를 제가 2008년도에 이제 OECD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드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위에 거 좀 키워서 보내지 그러셨어요. 좀 그래서 그런 농담 하시면 10년 뒤에는 우리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슴 아픈 또 데이터 나오나요? 그려봤어요. 다시 또 계산을 제가 올해 급하게 해봤습니다. 다시 해봤더니 2019년까지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까지 아까 자료였거든요. 이건 무형만 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형자산 투자가 GDP 대비 비중 한 95년도에 6% 수준에서 한 8.5% 수준까지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늘어났습니다. 금융위기 전까지요. 그때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안 늘어났어요. 정체네요. 정체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현재 이렇다.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데 그렇다면 이 추구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제조 중심이고 지난번에 조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잘하는 걸 계속 잘하자. 근데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놔둬도 과연 될까 하는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제조업은 그래도 중위권은 하는데 도소매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등수는 간신히 꼴찌 면했다. 이게 뭐죠? EL이 어디죠? 그 그리스입니다. EL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새로 그림이 바뀌어서 한국 그렇구나. 그리스 하나 보시면 이제 한국어로 그리스 하나 깔았군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원래 제조 강하고 서비스업 약하다.
근데 4차 산업의 특성상 그건 서비스업이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게 사실이라면 서비스업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는 지금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용 구성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서비스업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 소위 말해서 도소매 음식 숙박,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 네, 그렇죠. 이제 보건, 교육,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전체 고용의 한 60% 이상.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끌고 가기에 과연 우리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하는 제조를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 대부분 3분의 2 정도를 거의 차지하는 부분을 버리고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 수, 종사자 그렇죠. 수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분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평의 사실 문제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더 지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너무 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